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유력해지고 있는데 유권자들 상당수는 올드보이들 재대결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젊은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지만은 인지도나 지지율, 자금력 등 모든 측면에서 두 올드보이들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와 유사한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이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게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전에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네. 여론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C가 지난 23일 일요일 며칠 전에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 실시해서 발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26%. 반면에 재선 도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네,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역시 그 나이가 큰 이유인데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좀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평가라고 그럴까요? 인기 이런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하면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유리한 느낌이 좀 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시 나이가 많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사실 정치인들이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연령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살이고 올해 11월 20일이면 81살입니다. 81살. 그리고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끝나고 11월 초에 열리고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당선인 82살 당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하고 얼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82살이 되고요. 그럼 2기 임기를 마치게 되면 86살, 86살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남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10살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뭐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암살은 있었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뭐 별세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굉장히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좀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이 지난주에 내년 미국 대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61%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61%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 공직을 맡기에는 너무 고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너무나 많은 나이 때문에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특히 이 실언 제조기로 불릴 만큼 많은 말실수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정말 단순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인지력이 점점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런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말실수 캐릭터라면 뭐 얼마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게 단순한 그런 캐릭터를 넘어서서 나이 때문에 점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 지금 현재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인물이 있어요? 지금 출마한 사람들은 몇 명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 외에 메리언 윌리엄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메리언 윌리엄슨은 작가 출신이죠. 유대인입니다. 주이시고요. 여성입니다. 1952년 9월 24일생. 7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 70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워낙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살을 넘겨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입니다. 1954년 1월 17일생, 68살. 역시 나이가 그렇게 뭐 어린 사람은 아닙니다. 68살이고요. 전 환경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인물들인데 사실 메리앤 윌리엄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유력한 후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역시 그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출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는데 현직 대통령에 맞선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좀 출마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느라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화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좀 비슷할 듯 하거든요. 예,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각종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46년 6월 14일생입니다. 현재 76살. 앞으로 한 50여일 정도 후면 77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이고요. 공화당도 뭐 좀 비슷하긴 해요.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지난 21일 여론조사 실시한 거 보면 오늘 경선하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공화당 유권자들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25%가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해서 거의 뭐 2배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의 38%가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재대결은 피곤하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올드보이들의 재대결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 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공화당도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결국 2020 대선에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참 81살, 77살 이 두 노인의 대결. 미국 유권자들은 참 내년 대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에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이제 끝을 맞았는데 어제 이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의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연설했잖아요. 네.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10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영어로 국빈 방문 와서 영어로 의회에서 연설했죠. 그러니까 영어 연설은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한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발음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 뉴스 준비하느라고 잘 듣지 못했지만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반응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영어 발음이 좋았다. 네, 그 굉장히 아주 영어를 잘한다. 물론 뭐 프롬프터 있고 하지만 네. 발음이란 거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아무튼 영어를 잘했던 것 같고 또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뭐 어제 정상회담 끝나고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불렀다잖아요. 영어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팝송을 부르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그 백악관 국빈 만찬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지금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워싱턴 선언이 어제 나왔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늘 아주 그게 탑뉴스가 됐는데 미국과 세계 언론들이 잇따라 이 선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담보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설되는 한미 핵 협의 그룹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 협의 그룹이 신설이 됐는데요. 한국의 목소리가
그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그 핵협의 그룹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핵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데요. NCG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토 있지 않습니까? 네. 북대서양조약이고 나토를 좀 모방한 그런 그 핵협의 그룹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미국의 해구산 제공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거. 지금은 사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야 너네 힘들면 도와줄게 이렇게만 한 거지 사실 미국이 뭐 언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 우리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들을 수도 없었고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해줘. 근데 그런 해구산 제공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와야 되는데 더 자주 오겠다, 자주 돌아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 경찰로 치면 순찰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순찰 활동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재래식 군사력을 미국 북핵 대응 계획에 통합해서 훈련한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또는 방어력 강화 훈련, 각종 훈련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이번에 핵협의 그룹의 신설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공고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속내는 한국의 핵무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이다 이런 그쵸. 진단들이 나오고 그쵸. 있어요.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속내를 살펴보면 사실 미국이 걱정한 거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도 남한도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이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쯤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도 막아야 되지만 자꾸만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등장하는 거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2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을 배치하고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한국의 핵무기를 아예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죠. 갖다 놓는 건데 이건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이거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것도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백악관은 최근 수개월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데 고심했다. 한국에서 계속 핵무장 소리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헛소리라고만 생각하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은. 또 한국 입장에서 명분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있는데 우리도 가져야지. 이러면 사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어떻게 못하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 핵협의 그룹을 신설하는데 동의해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에게 뭘 줬느냐?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 천명했어요. 근데 이게 북한 핵이 아니라 한국 핵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핵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상 핵 축구안을 포기했다는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쪽에서 반응이 어떨까라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네. 있었는데 실제로 조선일보가 사설로 워싱턴 선언을 아주 강도 높게 그렇죠. 비판했습니다. 오늘 그 한국의 조선일보가 사설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한국 핵 족쇄는 강화됐다. 핵협의 그룹이 결국 한국의 핵 족쇄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한국인들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조치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나토식 핵 공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토는 나토 회원국 공군기지마다 핵탄두가 배치가 되는 거다. 근데 한국에는 핵탄두가 없기 때문에 말만 나토식이라고 하지 전혀 나토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을 했고요. 북한 ICBM이 지금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미국 동부 뉴욕, 워싱턴 DC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 사거리가 되잖아요. 지금 핵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서울을 보호해 줄지 장담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번 합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문에서 한국의 NPT 회원국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과 관련해서 얻어낸 건 없고 한국은 확실하게 약속했다는 거죠. 앞으로 핵무장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잃은 게 크다.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협의그룹 창설과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맞바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사실 한국의 핵무장한다는 건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PT 체제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한국의 핵무장을 포기할 때는 많은 대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가를 얻어냈느냐.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글쎄요. 핵 개발하는 나라치고 우리가 핵 개발합니다 하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도 누가 합니까 지금 한쪽에서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되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미국과의 할 수가 관계가 없습니다. 나빠진다는 걸 감수하고 그거 해야 뭐 되는 거죠. 감수해야죠. 그거 감수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해야죠. 하게 되면은 네. 뭐 약간의 그런 걸 감수해야 되겠죠. 뭐 겉으로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